1과목 3절 관세율 제도 및 품목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나온 내용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공부하셨던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가지고 관세를 산정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과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선 강의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럼 관세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투입이 되는 하나의 변수가 되겠다. 그러면은 관세율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 물품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법 별표에 해당하는 관세율표에 그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물품별로 각각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한 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1순위부터 6순위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순위 세율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덤핑 방지 관세부터 해가지고 조정관세, 조정관세 중에서도 관세법 69조 2호에 해당하는 내용만입니다. 그것까지만 1순위 세율에 해당이 됩니다. 69조 2호만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69조에 해당하는 조정관세 부과 사유 중에서 다른 것들 총 4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머지 3가지는 뒤에 나오는 3순위 세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69조 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것은 1순위가 아닌 3순위 관세율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먼저 구분을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1순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관세율이 한 가지의 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의 수입 물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일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관세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됩니다.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할당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기본 세율, 덤핑 방지 관세율, 할당 관세율 이렇게 3가지 관세율이 경합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관세율을 최우선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순위 관세율에 해당하는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것들은 만약에 30%예요. 숫자가. 할당 관세율은 5%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관세율은 8%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세율이 가장 높잖아요. 높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1순위 관세율로 우리 관세법 50조에 덤핑 방지 관세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 세율,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입니다. 다만 2순위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후순위 세율, 즉 3순위부터 6순위 세율을 봤을 때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30%, 5%, 8%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후순위 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의 케이스를 보시죠. 만약에 국제협력 관세가 5%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할당 관세율이 만약에 8%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국제협력 관세율이 5%, 그다음에 할당 관세율이 8%.
순위가 어떻습니까? 이순위 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숫자가 더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서 우선 적용한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2순위 세율인 국제협력 관세율 5%, 그다음에 3순위 세율인 탈당 관세율 8%두 가지가 경합이 됐을 때 2순위에 해당하는 국제협력 관세율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반대로 2순위 세율인 국제협력 관세율이 8%, 3순위 세율인 할당 관세율이 5%예요. 그러면은 2순위 세율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후순위 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순위 세율 국제협력 관세가 8%, 그다음에 할당 관세율이 5%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선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한다. 그다음에 3순위 세율. 3순위 세율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할당 관세 세율은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할당 관세 세율은 일반 특혜 관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즉 할당 관세율이 만약에 5%다. 그다음에 일반 특혜 관세율이 8%예요. 그런 경우는 일반 특혜 관세 세율보다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할당 관세율 5%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반대로 돼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순위 세율인 일반 특혜 관세율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순위, 6순위 세율에 해당하는 잠정 세율, 기본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은 이때는 잠정 세율의 경우는 기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잠정 세율은 기본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즉 5순위 세율, 6순위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율 적용 우선순위와 관련된 규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셔서도 만약에 이제 수입 신고 관련된 서류를 접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 가격에 적용된 관세율이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 즉 기본 세율 또는 뭐 할당 관세율 또는 덤핑 방지 관세율 또는 다른 종류의 관세율, 그 중에서 경합이 되는 세율 중에 과연 어떤 관세율이 적용된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자주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업 목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덤핑 방지 관세부터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 잡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덤핑 방지 관세,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상계 관세, 그 다음에 긴급 관세, 보복 관세 이런 것들은 이제 탄력 관세율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탄력 관세율은요, 뭔가 이제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외 어떤 정책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예시로서 할당 관세, 그다음에 계절 관세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할당 관세율은 국내 생산자하고 그다음에 실수요자 간의 어떤 형평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 관세율 제도라고도 부르는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또는 어떤 특정 품목이 특정한 계절에 많이 수입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탄력 관세율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덤핑 방지 관세 같은 것들은 국내 산업 보호 차원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 차원이다. 즉 요지는 이렇습니다. 외국산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국내산 물품이 국내 생산 물품 가격이 100원이요. 근데 수입산 덤핑 물품은 가격이 개당 1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국내 생산 물품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게임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관세율을 추가해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덤핑 방지 관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어떤 특정한 사실이 그리고 덤핑 수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특정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해서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즉 그 말은 덤핑 차액,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의 차액이 90원이죠. 그러면은 이 수입산 덤핑 물품이 들어올 때 관세를 90원만큼 추가하여 부과해서 여기 100원, 여기 100원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입산 물품이나 국내 생산 물품이나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관세를 조정해 가지고 메꾸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사유는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관세, 상계관세도 이름은 다른데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수출국에 정부가 있어요. 정부. 수출국 정부가 있고 수출자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있을 때 수출국 정부로부터 수출자가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급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급을 받으니 이쪽 수출자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자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입국에는 국내 생산자와 그의 물품이 있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 물품.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보조금, 장려금을 수출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만든 물품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부담하는 돈이 막 10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국내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은 100원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수출 판매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가 상계관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죠?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즉, 상대국 정부의 어떤 자신들 국가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죠?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또는 그 만든 물품을 조달받아서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하는 이 수출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계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쉴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상대국 수출국 정부의 어떤 정책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우리 해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죠?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 조치한다. 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다. 다만 그 상계 관세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점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국내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보복 관세. 보복 관세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상대국으로부터 어떤 권익을 부인당하거나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우리나라도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관세상의 보복을 하는 것이 바로 보복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 물품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피해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수입국, 우리나라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수출국은 뭐 어느 국가든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수입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그 상대방 국가에 수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수출 판매돼 가지고 이 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그 상대방 국가에서 어떤 관세 부과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세율로 적용을 시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먼저 당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복 관세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미리 협의를 할 수가 있다. 긴급 관세입니다. 이것도 취지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그와 동종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다음에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긴급관세. 그다음에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입니다.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한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 특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세 법령상에 여기로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죠? 가까운 이 나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현재는 그냥 특정국, 그다음에 특정국 물품이라고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만약에 이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물품이 수입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 국가 물품에 대해서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때문에 중대한 무역 전환이 발생해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특정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증가로 인해서 뭔가 국내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뒤에 텍스트만 보시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제3국이 있습니다. 다만 WTO 회원국이에요. 근데 특정국 물품이 이쪽으로 수출 판매가 되려다가 이 제3국 WTO 회원국에서 뭔가 눈치를 빠르게 채고 뭔가 장벽을 친 거예요. 아, 저거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막았어요. 여기서 막은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국 물품이 이 제3국 다른 WTO 회원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법에서는 중대한 무역 전환이 발생했다. 턴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그런 우회 경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장벽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가지 말씀드린 내용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보시면은 항상 우리 농림축산물은 보호 대상입니다. 그죠? 보호하지 않으면 어때요? 수입산 농림축수산물, 그죠? 수산물은 뺄까요? 그죠? 축산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산이 있어요. 국내산 농림축산물 두 가지가 있을 때 수입산 농림축산물이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뭐 가격이 하락한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 특별 긴급관세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수입산 농림축산물이 값싼 가격의 품질도 국내산 농림축산물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소비자들이 선호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모두가 너도 나도 수입산 농림축산물만 찾게 되면은 이쪽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국내산 농가, 그다음에 이제 축산업을 하는 업종은 이제 사양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하게 관세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별 긴급관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부과 요건은 관세법 73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 규정에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호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또는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호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